오늘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1997년도는 모두에게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저도 IMF로 부모님 회사가 어려워지며 공장을 구미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낡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슬레이트 지붕에 마당에서 씻고 배청을 통해 방방으로 드나드는 옛날식 건물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었습니다. 그 집엔 방이 3칸 있었는데 한 칸엔 젊은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 형님은 조폭이었고 누님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밤늦게 창호문을 통해 두 분이 만리장성을 쌓는 소리를 간혹 듣고는 했습니다. 형님은 덩치가 좋았는데 조폭이라기엔 많이 순했습니다. 몸에 용무신도 감옥살이 할 때 용을 그리다 너무 아파서 윤곽만 넣고 비늘은 색을 넣지 않았다고 했다고 누님께서 놀리는 걸 멋쩍게 듣기만 하는 것 보면 사람은 좋았습니다. 가끔씩 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형님이 아프다고 하는 소리만 들렸던 거 보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둘이 티격태격하다 형님이 문을 박차고 집을 뛰쳐나가는데 러닝셔츠에 키가 범벅이길래 놀라서 형님 방으로 가니 누님이 멀뚱히 서 계셨습니다.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웬 피예요?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죽통 날렸더니 오빠야 코피 난 기다.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고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형님이 허당은 아니었던 게 집 골목 앞에서 비슷한 덩치 3명이랑 싸우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날아다니면서 한 방씩 때리는데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명씩 픽픽 거꾸러지는 걸 보고 놀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두아에 지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구미공장 쪽으로 집을 얻으시고 공장에 전념하시려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당시 고2였던 저는 학교를 옮기는 건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영주에 남게 되었습니다. 3살 터울의 누나는 대학에 가게 되어 영주의 그 집에서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친한 친구놈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집이 양계장을 하고 있어서 영주에서 좀 떨어진 산 밑에 양계단지가 집이라 버스를 타고 영주로 진입을 해서 저와 함께 등교를 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놈이 80kg가량 됐고 제 몸무게가 당시 58kg이었는데 이 녀석이 자전거를 탈 줄 몰라서 그 덩치를 제 자전거 뒤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그게 나중에 제 체력의 근원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 녀석이랑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때는 모든 고교생이 야간 강제학습을 10시에서 11시까지 했습니다. 당시 영주시에서 1위와 2위를 다투던 우리 학교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래봐야 공고 제외학원 학교도 3개밖에 없었지만요. 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줬는데 수업을 마치고 석식을 먹고 잠시 휴식 뒤엔 학교 제일 위층의 커다란 자습실에서 전교생이 다 자습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가 대략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시기여서 해가 빨리 넘어갔습니다. 저랑 이 친구는 다른 반이라 저는 반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서 옆반에 들러 친구를 찾았습니다. 이 녀석 몸무게인지라 밥을 잘 먹는 편인데 저녁 때가 되면 알아서 교실 문 앞에 나와있을 놈이 나와있지를 않아 반에 들어갔습니다. 친구는 자리에 엎드려 있더군요. 그 당시 친구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놈도 게임한다고 밤새구만 하고 생각하며 등짝을 갈겨 깨우는데 애가 반응이 미지근한 겁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좀만 쉽게 있다 야자갈 때 깨워줘. 걱정이 돼서 양호실 가보라 하니 됐다고 하며 근데 나 오늘 니네 집 가서 자도 되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야 뭐 혼자 사니 상관없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말이라 자고 가도 큰 문제는 없었고 집에서 자고 간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녁을 먹고와 좀 쉬다가 야자를 마치고 친구를 찾아 하교를 했습니다. 한참을 허벅지가 터져가라 페달을 밟고 있는데 친구가 나 사실 요즘 자꾸 헛것 보인다 라고 했죠. 저는 급브레이크를 잡아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자꾸 이상한 할아버지가 보여. 처음은 워낙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피곤에 쩌들은 표정 아래 가득 차 있는 공포심이 비쳤습니다. 장난이 아닌 걸 알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차근차근 말해봐. 친구가 그간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친구 집은 산 깊은 곳에 있어서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번 낮에 놀러 간 적 있는데 인적 없는 산길을 한참 들어가서 소독약이 뿜어져 나오는 문을 통해 몸을 소독하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닭들이 좁은 곳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져 병에 약하기에 일부러 인가와 떨어진 곳에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다시 나오려면 불 하나 켜있지 않은 컴컴한 산길을 걸어 나와야 하는데 이런 곳에 매일 등하교하는 친구놈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무서워하는 저에게 귀신 같은 게 어딨냐고 큰소리 빵빵 치기까지 했고요. 그런 친구놈이 하루는 야자를 마치고 들어가고 컴컴한 산길을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산속에 누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동네 주민인가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집을 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속에서 자신과 보조를 맞춰서 쭉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가만히 쳐다보니 웬 할아버지가 하얀 한복을 입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조금 오싹하기도 하고 해서 그쪽을 쳐다보면서 걸어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본 채로 미끄러지듯이 자신을 따라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할아버지는 자신을 쳐다보는 자세로 쭉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순간 너무 무서워 미친 듯이 집을 향해 뛰어갔는데 속력을 아무리 내도 할아버지를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쳐다본 채로 무표정하게 미끄러지듯이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가위에 눌리고 그 할아버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곤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고 했다더군요. 그게 바로 오늘이었고요. 개소리치곤 너무 그럴싸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오늘같이 자자고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마침 옆집 형님 누나도 며칠 집을 비웠었고 조금 떠들고 놀아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까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죠. 친구놈 말이 1시쯤에 항상 나타난다고 해서 밤새 얘기를 하며 깨 있으려 했습니다. 친구놈이랑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옆집에 뭐하는지 소리가 다 들리는데 아쉽다며 농담을 하다 그만 불을 켠 채로 둘 다 잠이 들고 말습니다.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친구놈이 몸을 이상한 각도로 꺾고 입에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뒤에서 사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몸이 뒤로 휘어져서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친구를 흔들어봐도 반응이 없고 계속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전화를 하려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전화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친구가 바람 빠지는 듯 한숨을 쉬며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꼭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고 중얼거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뺨을 가볍게 툭툭 치자 조금 정신이 드는 듯 저를 쳐다보며 그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 죽여버린대. 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듯 또 눈을 굴리며 두리번거리는 겁니다. 저는 어찌 산 사람에게 귀신이 해코지를 하나 싶어서 조금 화도 나고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자 친구가 눈만 굴려서 방을 둘러보다가 제 뒤로 시선을 멈추며 지금 네 뒤에 있어.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제 오른쪽의 거울을 통해 뒤를 봤습니다. 다행히 저한텐 안 보이는 건지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싹한 기분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괜시리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괜히 마음 약하게 먹으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야. 정신 차려. 저도 죽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친구놈이 더 겁을 먹고 어떻게 돼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웃고 있어. 친구가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이유는 눈으로 자신한테만 보이는 할아버지를 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심하게 꺼겨서 큰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숨도 못 쉬는데 아까 들은 말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친구 몸에 올라타 팔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언가에 고정된 것처럼 꼼짝도 안 하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집에 있는 반야심경 테이프도 틀어보고 염지도 친구 몸에 감고 별의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분인가 씨름을 하다 보니 다시 몸이 풀리더군요. 무서워 죽겠어. 이 할아버지 왜 나한테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나 좀 살려주라. 친구놈이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면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줄게. 저도 무력감에 눈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쳤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분했습니다.
또 친구가 몸이 뒤틀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친구 몸에 올라타서 산 사람 몸에 뭐하는 짓이야. 넌 그러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다. 하고 막 악을 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친구가 내가 왜 지옥에 가? 난 이 녀석 몸 빼앗을 거야. 이 몸은 내 거야. 그것은 친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래 끓는 듯한 소리로 누군가가 친구 입을 통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 몸이 뒤틀리지 않게 꽉 잡고 소리쳤습니다. 이 몸이 왜 네 거야? 어서 나와.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도 소용없더군요. 친구 놈의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뒤로 접힐 듯이 뒤틀리는 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친구 양팔을 꽉 잡고 허리 위에 올라타 있는 게 다였습니다. 친구 몸이 크게 요동쳐서 침대에서 떨어져도 다시 올라타고 몇 번을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이 또 숨을 쉬더군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친구 놈한테서 귀신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안심이 돼서 친구 놈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온몸에 진이 다 빠졌고 친구 손목에는 제 손자국대로 온통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맥이 풀려서 친구에게 그 개 같은 새끼 다신 오지 말라고 그래 하고 친구 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이 쾅하면서 천장에 먼지가 떨어질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친구랑 저는 너무 놀라 혼비백산의 소리를 질렀죠. 아무튼 그 이후로 친구 놈은 잘 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놈이 귀신이 들렸었는지 혹은 나한테 장난친 거였는지 왜 귀신이 그냥 떠나갔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님 내가 꿈을 꾼 것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고 불안하고 오싹하네요. 그도 그렇게 친구가 그날 마지막으로 한 말 때문이죠. 그 할아버지가 떠나면서 나한테 그랬어. 오늘 있었던 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시 찾아온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